제가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 법인 차량을 한 30대 넘게 관리한 적이 있었던 것도 도움이 좀 됐고, 세무사랑 차량 관련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 취약한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 경비를 처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는데 그걸 순이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를 쓴 거를 제외하고 이제 순이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붙이겠죠. 그 필요 경비들 중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차량이 있어요. 차량. 이제 개인들도 차량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 법인 차량을 한 30대 넘게 관리한 적이 있었던 것도 도움이 좀 됐고, 세무사랑 차량 관련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 취합한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인데 어쨌든 차량은 우리가 써야 되니까 기존에 쓰던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등록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걸 영업용 차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값 같은 거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 근데 일반 차량을 사게 되면은 그 영업용으로 등록을 했어도 부가세 환급은 따로 받지는 못해요. 기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 한도가 있기는 해요. 한도가 있긴 한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영업용 차량, 그러니까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5,500만 원짜리 차량을 산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사는 금액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감가를 해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5,500만 원짜리 차량을 살 때 500만 원은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500 정도는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5년 동안 1년 한도 내에서 차량 감가상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으로 떨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렌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리스 렌트 이렇게 직접 매입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렌트를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렌트 차량으로 하면은 내 명의로 잡히는 게 아니라 캐피탈 명의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 같은 거 내질 않고요. 취득세 같은 거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잡히는 것도 없고, 할부금이나 뭐 어떤 대출 그런 거를 잡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 개인마다 사업자마다 그 한도, 대출 한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 한도를 손해보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렌트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렌트를 내가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비용이 77만 원짜리야. 계산서를 끊길 때 77만 원은 결제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7만 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7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약간 꿀팁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가족이 살다 보니까 와이프가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 차 하나, 와이프 차 하나 이렇게 두 대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한 대는 원래 옛날에 샀던 차량이라서 그냥 옛날 차라서 끌고 다니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카니발 9인승인데 이 차량을 렌트로 해서 뽑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기름값은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명의 된 카드로 내 와이프 차량에 기름을 넣어도 그 비용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름값도 비용 처리로 떨어낼 수가 있는 거죠. 더블로 내 거 이 차량만 비용 처리를 떨궈내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 차량도 떨궈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1년 한도 내에서. 제가 그 한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류대랑 감가상각하는 비용도 1년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체크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그 한도를 거의 다 아마 못 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뭐 영업을 엄청 많이 뛰는 직종도 아니다 보니까 기름값을 많이 내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이건 또 하이브리드라서 많이 안 나가요. 뭐 아반떼나 뭐 그랜저 같은 거 렌트 해가지고 비용으로 털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뭐 경차나 카니발 9인승 이상으로 구매하시면은, 카니발 7인승은 안 됩니다. 카니발 9인승 이상으로 하시면 부가세까지 환급받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차를 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차가 굳이 필요 없는데 비용을 떨구겠다고 차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허세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상황이 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은 안 사는 게 맞고, 만약에 추가로 차량을 사거나 새로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 사업자를 좀 활용하면은 이득이 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절세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알겠지만 뭐 매출이 적을 때는 별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매출이 커지게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그것만 나오면 다행인데 건강보험료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특히 요새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공단 예산 없다고, 앵꼬 난다고. 그거 야금야금 계속 세율 올리고 있거든요. 진짜 건강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도 내가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매출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플러스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매출 좀 나오시면요, 종소세랑 건강보험료 나오는 거 꼭 확인하세요. 종소세는 뭐 다 과세표준표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건보료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수입 금액이랑 자산 입력해가지고 예상 건보료를 책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꼭 자금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보료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사업자 차량을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한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또 사업하면서 생기는 많은 정보들, 실제로 제가 행하는 거, 어디서 가져온 정보만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제가 실제로 시행하는 것들을 경험을 삼아서 진실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잘 봤습니다라도 해주시면은 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